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 일어났었던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과요.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까지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입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 다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간밤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죠.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올 하반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시장 자체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기도 했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화되면서 반도체에 주로 쓰이는 금속을 중국이 전면적으로 수출을 금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뿐만 아니라 산업계 역시도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는 어느덧 5%대로 올라오고 있고요. 거시적인 리스크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했지만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는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실 텐데요. 비트코인 시세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은 그래도 3만 달러 선을 유지해주면서 3만 5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시원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더리움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1,900달러 선을 겨우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트코인 분위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리플은 큰 변동성 없는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가 현재는 19달러 선으로 다시 한 번 더 시총 상위를 탈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라이트코인 이어져 가고 있고요. 도지코인 역시나 큰 변동성 없는 모습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전반적인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블랙록 CEO가 보는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규제 당국과 현재 긴밀히 협력 중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덧붙였습니다. 간밤에 블랙록의 CEO가 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와 관련한 내용을 제가 아침에 한번 캡처를 해왔습니다. 블랙록 CEO인 레리 핑크가 수요일 날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 재신청에 관해서 보다 긴밀하고 면밀하게 수정 사안을 제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제출 요구를 받았던 모든 자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각화해서 생각을 했고 또 규제 당국의 취지에 맞게끔 이러한 ETF를 다시 한번 신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추후에 SEC가 또 한 번 반려할지 아니면 이번엔 승인을 하게 될지의 여부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골드와 같다라고 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디지털 골드가 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품의 디지털화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비트코인이야말로 세계적으로 가치를 지닌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아직 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블랙록 CEO에 관한 이러한 횡보들이 우리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은 계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코인에서 계속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호주의 금융당국이 바이낸스 사무실을 급습했다라는 소식마저도 전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에서도 바이낸스에 관한 공격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면밀히 따지자면 공격이다라기보다는 그 법적인 규제를 조여오면서 스스로 자진 탈퇴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인 것 같습니다.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가 최근에 바이낸스 현지 사무실을 급습을 해서 현재는 중단 상태인 현지 암호화폐 파생상품 서비스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제가 관련된 내용 좀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이낸스의 라이센스를 호주의 금융당국은 다시 한 번 더 철회하기도 했었고요. 바이낸스가 이제 호주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게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에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급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낸스 측은 파생상품 자체는 거래하고 있지 않지만 현물 거래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증권당국의 관련
관련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바이낸스 측에서는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만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이낸스 입지는 점점 좁아져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엔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마지막으로 살펴보시죠. 오늘 세 번째 이슈입니다. 관련한 내용과 이어질 텐데요. 유럽의 한 은행에서 또 암호화폐 전시 매각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이 덴마크에 있는 은행인데 덴마크 금융감독 역시도 이 덴마크의 투자은행인 삭소라는 은행에 대해서 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전반적으로 매각하라라는 명령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고객이 이 투자은행에 어느 정도 돈을 예치하고 또 투자금을 맡겼는데 만약에 그 은행의 자산 중에 일부가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거나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객들의 불안감이 급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또 다른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즉각적으로 전체 암호화폐를 매각해라라는 지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삭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러한 지시사항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FSA는 이어서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법인 미카가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서 암호화폐 트레이딩 활동은 계속해서 규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유럽 시장에서의 암호화폐에 관한 또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한 규제들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들 염두해 두시고요. 시장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